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돈냉이라고 아십니까? 돈가스 냉면? 이거 진짜 진국입니다. 돈가스 냉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가스 냉면 이러면 돈가스 냉면 어떻게 먹어 이러잖아요. 제가 제 친구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와 돈가스 냉면 무슨 돈가스 냉면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친구들 여러 명 데려가 봤어요. 저도 친구 데려가서 먹었고 한 입 딱 먹잖아요. 다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싫어하는 사람 없음. 개 맛있어요. 이게 그 튀김이 들어가면서 이 튀김이 이 찬물에 들어가면서 왜냐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소바 냉소바의 그 에비카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 소바에다 카츠 많이 먹거든요. 일본도 이런 식으로 소바에 카츠 있죠. 그냥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돈가스가 좀 느끼하잖아요. 느끼하고 돈가스만 먹으면 좀 이렇게 금방 물려요. 먹다 보면 튀김이랑 고기도 뻑뻑한 고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시원한 냉면에 냉면 자체가 산미가 있잖아요. 시큼한 맛이 있다고. 그리고 돈가스 냉면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담가져서 나온 데도 있는데 담가져 나온 거 말고 원래는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진을 찍은 거고 원래는 접시에 따로 나와요. 냉면이. 이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돈가스 냉면의 특징은 소스가 엄청 매워요. 그 엄청 매운 소스를 써요. 그냥 일반 소스가 아니고 엄청 매운 소스를 쓰거든요. 담가도 맛있어요. 근데 담가져도 맛있고 이게 뜨뜻한 물에 튀김이 들어가면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시원한 물에 튀김이 들어가면은 눅눅하긴 한데 그 눅눅함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서글서글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게 튀김의 차가운 거에 튀김이 이게 되게 국밥 조합이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돈가스를 이제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래 일본만 가도 냉소바에다가 에비카츠 같은 걸 많이 먹어요. 왜 소바의 튀김은 이렇게 일본도 있죠? 카츠 냉소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밥 조합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돈냉도 딱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냉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적고 단맛 위주잖아요. 단맛 위주다 보니까 냉면만 먹으면은 쉽게 물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좀 물리고 좀 이렇게 먹다 보면 알죠. 냉면만 먹으면 좀 물리잖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걸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를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고기 갖고 있는 느끼함이 냉면의 어떤 시큼한 맛이랑 조합돼가지고 되게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가스 육삼냉면이 그래서 맛있는 건데 이 돈가스 냉면이 딱 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눅눅해지질 않아요. 돈가스가 찬물에 들어가면은 그 눅눅한 느낌이 아니고 부드러워진 느낌? 돈가스를 이렇게 원래 그 국물류랑 먹게 되면은 눅눅한 맛이 나요. 원래 그 돈카츠 카츠동 육수 안 탁해져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게 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돈가스를 넣고서 비빔국수 마냥 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살짝 고기가 느끼해서 먹는 건데 이게 카츠동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소스를 부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일식 돈가스류가 이런 식의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다 눅눅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좀 딱딱하고 여기는 좀 부드러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진짜 그 조합이 딱 맞아요. 이 돈가스의 느끼한 맛을 냉면이 딱 잡아주고 냉면의 이 달달하고 시큼한 맛이 또 물릴 때 돈가스의 그 고소한 맛이 딱 잡아줘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맛없을 것 같아 라고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 꼭 저는 추천합니다. 강추.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비주얼적으로도 왜 맛없다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해. 그냥 카츠 소바잖아. 마제 소바. 이거잖아.
호불호 없어요. 이건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 호불호가 생길 만한 메뉴는 아니에요. 요즘 돈가스 집에 가면 냉면을, 돈냉을 많이 팔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준호 돈가스. 제가 이제 많이 갔던데, 여기 맛집입니다. 여기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원래 옛날 분당 살았어가지고, 아, 여기 친구들하고 서현에서 만나면은, 아, 뭐 먹냐? 오늘 여러분, 다, 돈냉. 한 2년 동안 돈냉만 먹었어. 아, 맞아. 육삼도 그 맛이에요. 근데 육삼은, 어쨌거나 이제, 고기니까, 돈가스에 비해서는 좀 덜 기름지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좀, 그 양도 적어. 육삼냉면에 육삼이 조금밖에 안 줘요, 알죠? 육삼냉면, 아무래도 고기가 비싸잖아. 이렇게 많이 주는 데 없어요. 보통은, 쥐꼬리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이것도 막상 이렇게 펴놔서 그렇지 뭉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게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육삼냉면 가면은 이게 고기가 얼마 안 되니까 고기가 좀 양이 안 차는데, 돈가스는 푸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가스 매운 소스 맛에 이 냉면 국물에 시원한 거랑 돈가스에 바삭한 게 딱 들어가면서 3일째 혼연. 진짜 개맛있습니다. 무조건 드세요. 아, 돈가스 냉면 먹고 싶다. 집에서 해먹어야겠다 다음에. 돈가스 냉면집은 이제 보통 돈가스 집에 가면 냉면을 같이 파는 데가 있어요. 돈가스도 이런 일식 돈가스 집은 없고, 약간 그 뭔지 알죠? 약간 경양식 돈가스 집에 가면은 돈냉집이 있고, 이렇게 이런 왕 돈가스 파는데, 이게 근데 여기 돈가스가 그 일식 돈가스가 아니에요. 보통 그 경양식 돈가스 있죠? 경양식 돈가스. 그것도 요런 돈가스라서 요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근데 이것도 저는 별미거든요. 매야매야. 전 돈가스를 뭐 남자들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식 돈가스는 일식 돈가스 맛이 있고 둘이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양식 돈가스. 근데 어릴 때 이제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외식할까? 이러면은 저희 집은 돈가스집을 갔어요. 그 돈가스집에, 이게 경양식 돈가스집에 가면은 딱 가면 이제 스프, 일식이 통등심 돈가스요. 그런 것도 있고, 일식 돈가스는 튀김이 달라요. 일식 돈가스는 통등심인 것도, 그러니까 좀 더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통등심의 두께가 두껍고, 튀김류도 좀 더 바삭하게 하는 류인데, 돈가스에 쫄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그 비빔 면류가 다 맛있어요, 돈가스랑. 그냥 돈가스가 밥이랑 먹긴 좀 심심해, 생각보다. 되게 간도 안 되고 좀 늠름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양식 돈가스는 이렇게 눅눅한 맛에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푹 절여가지고 바삭한 맛으로 즐기는 요리들이 있고, 꼭 바삭하지 않다고 다른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그 바삭에 대한 강박이 있어. 튀김은 바삭해야지.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 바삭함에 소스가 배어 들어가면서 나는 맛도 있잖아요. 쟤는 탕수육도 찍먹파지만, 찍먹파인데 부먹해도 먹어요. 부먹으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먹으로 먹으면 부먹 맛이 있고, 찍먹으로 먹으면 찍먹 맛이 있거든요. 시리얼도 그쵸. 시리얼도 이게 눅눅해져서 맛있는 것도 있고, 딱딱할 때 맛있는 것도 있는데, 탕수육도 근데 그거지. 제가 부먹을 싫어하는 건, 부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찍먹을 하면은 내가 이만큼 덜어가지고 뭐 부어 먹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쵸? 찍먹을 하면은 내가 이만큼 뭐 앞접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덜어서 여기다 먹고 내 거 먹을 거 부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소스에 담궈놔도 되고, 뭐 단먹도 부먹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되니까 그냥 뭐 배려하자는 거죠. 찍먹이라고 이 사람이 부먹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찍먹 좋아하니까 나 찍먹으로 먹을래라고 하는 게 찍먹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부어.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부먹이 오리지널이야. 부먹이 뭐 메인이고 부먹이 진짜야. 근데 뭐 그렇게 먹는 건 상관없어, 본인이. 근데 찍먹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아니 부먹이 싫다는 게 아니야. 부먹하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붙냐고. 같이 오는데 왜 붙냐고. 씨. 나도 찍먹으로 즐기다가 좀 이제 찍먹을 즐기만 하다가 좀 즐기다가 다시 앞접시 좀 해서 부먹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좀 바삭바삭하게 막 났을 때 바삭하잖아요. 그때 좀 찍먹을 먹다가 좀 중간에 부먹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찍먹하는 사람들이 부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먹하는 걸 보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는 찍먹하고 싶은데 부먹으로 다 부어버리니까 싫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돈가스도 아니 그 뭐야 국밥도 다대기를 풀어 먹냐 아니 뭐 파 깨 넣냐 이게 있잖아. 그럼 이거를 처음에 국물 이게 제대로 먹으려면 처음에는 맨 국물만 좀 먹다가 다대기 살짝 풀어서 다대기 맛 보다가 깨 넣어서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추도 넣어서 먹다가 그 다음에 부추도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깍두기 국물도 넣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맛을 즐길 수 있잖아. 이게 한 그릇에도 여러 맛 갈려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거 굽는 건 상관없는데 내 국밥에다가 다 쳐넣는 거야. 처음부터. 그게 부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돼. 부먹이 싫다는 게 아니야. 뭐 나도 부먹 좋아해요. 근데 왜 지 거에도 안 하고 다 붓냐고. 개빡치게. 왜 다 붓냐고. 아니 앞접시 그러니까 물어는 봐야지. 야 나 부을 건데 부어도 돼?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붓고서 부고 야 너 왜 부어? 야 원래 탕수육은 부어 먹는 거야. 부어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부어 뭐 탕수육이 뭐 무슨 빅뱅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탕수육도 역사 그렇게 안 길어요. 탕수육이 언제 생겼냐? 탕수육 요리라고 하는 게 그리고 유래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요리라고 하는 건 현재가 가장 지금 내 입 앞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에 요리가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뭐 오리지널을 지키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입에 맛있게 들어가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거지. 무슨 역사와 전통을 지켜서 뭐 원래 탕수육은 복먹이고 부먹이고. 원래 탕수육은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청일전쟁 때 아예 그 아편전쟁 때 나온 거예요. 이거 몇백 년 안 됐어요. 탕수육은 이제 아편전쟁 때 원래 이제 그 탕수라고 하는 그 중국의 이게 어떤 소스 달콤한 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양 카츠류에다가 섞어가지고 만든 게 탕수육이에요. 역사도 얼마 안 길어요. 무슨 뭐 그리고 요리가 역사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탕수육이 뭐 옛날부터 탕수육인지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전 탕수육다가 오늘 다 역사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리지널을 먹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오리지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탕수육을 소분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니 먹을 거 나 먹을 거 나눠 좀. 아니면 좀 애초에 소분으로 나오던가. 다 쳐부어가지고 그냥 부어 먹을 수도 있는데 좀 예의가 아니지. 같이 먹는 건데 우덜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국밥이 대접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거기다가 지 맘대로 막 부추 깍두기 다 넣어. 저도 깍두기 넣어서 먹고 잘 좋아하거든요. 저도 다 깍두기 넣어서 먹고 깨 넣어서 먹고 다 해요. 부추 넣고.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단 말이야. 좀 그럼 이게 좀 덜어 먹든가. 똑같은 거예요. 부먹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 부먹파들 욕먹는 거 셀프 인지해야 돼. 그 논점이 그게 아니야. 왜 다 같이 먹는 거에 쳐붙냐고. 요즘에 논쟁길 냈다 부먹하는 사람 없냐고요? 그쵸, 요즘 좀 적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먹하면 싫어하겠지 부먹. 은근 있어. 친구들 중에서 악질들이 있어. 근데 뭐 그래도 이런 논쟁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래 논쟁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런 논쟁 VS가 뭐가 좋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약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다. 좋은 거죠. 대표적인 게 민초 아니야, 민초. 민초 논쟁이 없었어 봐. 민초 논쟁이 없었을 때는 이 민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민초 논쟁이 생기니까 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서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지. 저는 민초 안 좋아하거든요. 민초 안 좋아하는데. 그치. 근데 옛날에 이 논쟁이 없을 때 사람들은 민초 당연히, 민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초 당연히 맛있는 거 아니야? 민초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초를 왜 먹어?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아 민초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베라 파인트 같은 거 큰 거 시킬 때 야 나 민초 넣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넣었을 거라고. 저는 민초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초는 할 말이 많은데 전 집에서 민트를 키웠었어요. 민트가 이렇게 애플민트 같은 거 있어요. 민트가 서양에서는 거의 잡초 수준이거든요. 민트가 서양 쑥 같은 거예요. 거의 그게 잡초예요. 이거 그냥 외국에는 그냥 막 자란대요. 동네 가면은 막 자라고 있대. 이거 진짜 잘 자라.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집에서 키워보면은 얘만큼 잘 자라는 게 없어. 햇빛만 들면은 계속 자라요. 잘라서 물에 꽂아놔도 자라고 뭐 이렇게 윗동 짜면 자르고 계속 자라요. 얘들은 제가 학생 때도 민트를 길렀고 자취할 때도 민트를 길렀거든요. 왜냐면 진짜 잘 자라요. 복사가 돼. 민트는 복사가 돼. 진짜 잘 자라요. 나중에 집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민트 한번 키워보세요. 냄새도 좋고. 근데 민트를 이제 키우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먹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먹으려고도 키우니까. 그래서 생잎, 그냥 민트 집에서 키우면은 생잎도 좀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고, 말려서 차도 끓이고, 아니면 요리할 때 이렇게 데코로 넣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생잎이 맛있어요. 먹어보면은 이 생잎이나 이 생차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실제 민트를 이제 먹으면은 생민트를 먹으면 어떤 되게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화한 맛이 아니고, 물론 화한 맛이 살짝 있긴 한데 그거보단 되게 상쾌한 맛이 나요. 이게 좀 부드럽게 상쾌한 맛이 나거든요. 그 어떤 자연적인 상쾌한 맛이 나요. 예. 이게 좀 상큼해. 이게 뭔가 신맛으로 상큼한 게 아니고 시원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그 맛이 이렇게 좀 되게 엄청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생민트나 생민트 차를 드셔보시면 저는 이걸 민트 맛으로 알고 있는데 민트 초코나 민트 아이스크림은 그 맛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트를 어떻게 만드냐, 민트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민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민트에서 추출한 멘솔이라고 하는 이 특정 이 화한 느낌만 내는 성분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민트 그 향료가 이런 거 보면 스피어멘트 0.1g 들어가 있어요. 이거 레진이고 레진은 아니고 민트 초코 재료 보시면은 민트 오일이나 이런 거 민트의 실제 향이 아니고 그 민트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이 멘솔 향 같은 거가 들어가서 거기에 인위적인 그 민트 초코는 이 색깔이잖아.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민트는 초록색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위적인 색깔이야. 이게 뭐야? 이게 찰흙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민트 초코나 민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맛은 민트 맛이 아니고 민트에서 추출한 멘솔 맛이란 말이에요. 멘솔 맛이에요, 이거. 우리 담배 필 때 그 멘솔이죠, 그 멘솔. 그 멘솔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민트 초코를 먹어도 이게 민트 맛으로 안 느껴져. 그냥 민트 호소인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에요. 나의 민트는 그렇지 않아. 민트는 그거보다 훨씬 그 은은한 그 상쾌한, 먹어보면 알아. 상큼한 맛이 나요.
근데 민트 초코는 아니라고. 그냥 민트 호소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거랑 맛이 또 정확히 똑같냐? 이 맨솔 추출해서 만드는 똑같은 게 뭐예요? 치약이에요. 치약 맛이 난다고. 치약 맛이 난다고. 아니 치약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떡해 치약 맛이 나는 걸. 민트 맛이 아니라 치약 맛이 난다고요. 이건 진짜 민트 맛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생민트 초코가 나와야 되는데. 뭐요, 제수님도 치약 팥인가요? 치약 초코 팥인가요? 아 근데 제가 그래서 그냥 민트 아이스크림 그래도 그냥 먹어. 그 치약도 맛이 없지 않잖아요. 치약도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민트는 먹는데 민트 초코는 선을 넘었어. 민트 플러스 초코는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 초콜릿 먹다가 양치하는 느낌이에요. 초콜릿 열심히 먹고 양치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가끔 있으면 먹거든요. 있으면 먹어가지고 그 맛을 좋아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호불호가 너무 갈려. 왜냐면 자기 혼자 너무 튀어요.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는 외계인 있어. 엄마는 외계인은 예를 들어 초코무스나 뭐 아니면은 뭐 호두 계열이거나 라비트 혐오자예요? 당신 우리 팀을 인정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스크림들과 호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민트 초코는 호환이 안 돼. 얘를 어디다 넣어도 얘를 먹어도 민트 맛밖에 안 나. 아, 맨솔 액상도 갖다 버려요. 근데 전 맨솔 액상은 좋아하는데. 약간 시원한 거 좋아해가지고. 매하.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것도 근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뭐, 아니 본인이 맛있다는데 어떡해.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나에게 좋아할 것을 강요하지 마. 우리가 민트 초코 그러니까 돈가스 냉면은 그거잖아. 안 먹어봐서 맛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먹어봐라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민트 초코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 먹어봤잖아. 먹어봤는데 맛이 맛없으니까 맛없다고 하는 거잖아. 인정? 솔직히 인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 많아요. 조합으로 된 것들. 그런 거는 안 먹어보고 맛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거는 뭐 아까 말한 돈가스 냉면이나 뭐 김피탕 같은 거. 김피탕도 진짜 개맛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안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럼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맛있어요로 말할 수 있어. 민트초코 안 먹어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맛없다고. 치약 맛 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걸 뭐 마달못이네 뭐.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뭐. 왜 마달못이네 맛없네 왜 그걸 왜 이해 못하네. 맛이 없는 걸 내가 먹어봤는데 맛없는 거 어떡하라고. 그분은 뭐 치약도 좋아하나 보지. 치약도 맛있을 수 있잖아. 어릴 때 치약 먹는 애도 있었어요. 냠냠냠. 나도 어릴 때 치약 많이 먹었어. 딸기맛 치약 같은 거. 맛있다. 꿀떡꿀떡.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양치하면 막 양치 끝나고 꿀떡꿀떡 삼킨 애들 있어. 맞아. 저분이 저에게 민트를 강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무튼 민초 얘기 끝났습니다. 휴. 그 김피탕 맞아. 영국 민초는 다르대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좀 오리지널 민초는 맛있을 것 같아. 좀 정통 민초. 그러니까 실제 생민트를 넣어서 만드는 진짜 민초는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말했지만 내가 싫어하는 거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민트 맛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치약 맛이니까. 진짜 민트가 1g이라도 들어갔냐고. 민트라고 하지 말든가. 맨솔 초코라고 하던가. 김치 피자 탕수육. 김피탕 진짜 개 맛있습니다. 개 존맛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비주얼 극혐인데 먹으면 맛있어. 소래는 먹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비주얼이 솔직히 말해서 음스 같아요. 솔직히 이 김피탕은 먹으면 보면 요즘 또 이쁘게 나오더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가짜 김피탕이고 진짜 김피탕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성경 김피탕 누구더라? 아우 진정 재수야 진정. 김피탕 좀 더 물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좀 서울로 올라오면서 맛이 이상해졌어. 이게 충청도 음식이거든요. 아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거 샌디아님이 하신 겁니다. 임차.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님. 아니 직권 남용하지 마세요. 직권 남용하지 마시라고요. 요거에 좀 더 가까워.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좀 물이 많습니다. 다 조용히 해. 민트에 그만해. 나 이제 김피탕 얘기할 거야. 야, 강요하지만 말아라. 야, 그리고 솔직히 민초 논쟁도 그거지. 재밌자고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원래 자기 좋아하는 걸로 싸우는 거 재밌잖아요. 그거 과몰입하는 사람들 가끔 있긴 한데 재밌잖아. 응. 김피탕 근데 비주얼은 극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전 진짜 싫어하고. 나한테만 안 먹이면 돼. 근데 김피탕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자라고 해서 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자에 정확히는 피자 소스가 들어가는 거야. 피자 소스. 김피탕은 뭐냐면은 이걸 이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김피탕이 정확히 뭐라면 피자 소스와 토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자 소스와 토핑이 요거를 탕수육 소스와 섞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이런 식의 그 약간 토마토 재수야 조용히 해! 맛있다고 내가 설명하잖아. 개밥이라뇨. 아 진짜 너무하네. 네, 토마토 소스 플러스 이게 그 탕수육 소스가 이제 설탕 플러스 전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달한 토마토 소스 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좀 케찹 많이 들어간 떡꼬치 소스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신맛이 덜한 토마토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개밥이라니. 그래서 이거 세 개 섞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섞은 건 아니고 요거 요소적인 거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느낌을 내는데 이름을 붙인 게 레전드지. 메아메아 반갑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토마토 탕수육 리조또라고 했으면은 뭐 토마토 탕수육 같은 느낌으로 했으면은 다 좋아했어. 약간 뭐 아니면은 뭐 로제 탕수육 이런 식의 이름 붙였으면 다 좋아했어. 근데 이게 김피탕이라는 그 네임드가 어디서 왔는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이 김피탕이라는 네임드가 되게 충격적인 거지. 맞아, 이거 충청도에서 온 거예요. 이거 제가 제 대학교가 이제 그 세종시에 있었는데 그 세종시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 음식을. 그래서 요거를 딱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제가 조치원에서 학교 나왔는데 이게 딱 그거 하는데 딱 이렇게 술 먹고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선배님 해장 김피탕 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김치 피자 탕수육이야. 이래. 그럼 신입생들 다 무슨 김치 피자 탕수육이에요? 그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래. 선배님들이 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게 김피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래. 그래서 억지로 시켜. 먹기 싫은데 이러고 한 입 딱 먹으면 모든 신입생들이 와 개 맛있다.
특히 술 먹고 먹는 김피탕은 지릅니다. 이게 왜 맛있냐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 조합이 이게 기본적으로 피자에 탕수육이 이 소스가 들어가면서 되게 달아요. 엄청 달아요. 이게 진짜 달아요. 엄청 단 소스예요. 그러니까 탕수육 소스 달잖아요. 엄청 느끼해요. 근데 거기에 김치가 들어가요. 근데 김치가 국물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김치 그 아삭아삭한 김치가 약간 피클처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김치 맛은 안 나요. 그래서 먹어보면 김치 맛은 많이 안 나고 김치의 식감과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그래서 요거가 이 김치의 새큼새큼한 맛이랑 저 재수 그 치즈에 녹진한 거랑 이 달달한 맛이 딱 들어가면서 딱 진짜 딱 먹으면은 그냥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이때만 해도 서울에 안 팔아. 김피탕을 서울에서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안 팔길래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생각이 막 아른아른하게 나. 이 김피탕 생각이. 근데 뭐 안 팔아. 안 팔아서 어디 못 먹나 이랬는데 이게 스멀스멀 인터넷에서 인기를 타더니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서울에 김피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 이상한 김피탕을 팔아. 이게 아니고 무슨 자기네 무슨 프랜차이즈 스타일 김피탕을 파는 거야. 막 이런 걸 파는 거야. 이런 걸 파는 거야. 서울 로컬라이징 돼버렸어요. 뭔가 서울 맛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맛이 안 나고 이게 진짜 무슨 피자처럼 만들도 팔더라고. 이게 무슨 김피탕이야 이게. 이건 김피탕 아니에요. 김피탕은 이게 김피탕이에요. 이렇게 개 맛있겠다. 개 맛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그 선배님들 후배들 보러 놀러 가면은 김피탕 꼭 먹습니다. 비주얼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모든 음식이 비주얼이 맛있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주얼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다. 근데 맛은 호불호 갈리는 맛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먹어보면. 네, 서울 김피탕, 서울이나 이렇게 로컬라인에서 올라온 김피탕들이 맛이 아예 달라요. 그 맛이 아니야.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다른 걸 만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런 김피탕이 어딨어? 사람들이 저런 거 먹고서 왜 김피탕 맛없어 이러는. 맛있습니다. 김치가 소스류나 고기류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그렇다. 돈냉 얘기하다 나왔구나. 돈냉 진짜 개맛있습니다. 제가 파인애플 피자도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 제일 좋아하고. 제가 비주얼 가지고 그걸 안 해. 비주얼 가지고 편견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판단합니다. 먹어보고 판단. 돈냉 드세요. 돈냉 진짜 맛있고. 집에서 해먹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 근데 그게 그냥 김치 들어간 탕수육 소스로 먹는 거예요. 뭐 별게 없어. 그게 김피탕이. 거기 치즈가 들어가서 피자라고 하는 거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인애플 피자인데, 이 파인애플의 용법을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파인애플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알면은 파인애플 피자는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란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영업당하셨군요. 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효과는 단백질 분해거든요. 뭐 말이냐면은 파인애플이 들어가면은 이 먹었을 때 그런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줘서 얘를 어디다 많이 넣냐면은 이 고기 재울 때 간 파인애플을 넣습니다. 그 불고기류 같은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왜 파인애플 피자 맛없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제대로 신선한 이런 파인애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토핑으로 그 무슨 통조림 이런 거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개맛 없어요. 근데 이거 뭘 해야 맛이냐면은 그럼 얘를 같이 구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파인애플이라고 편견을 가지니까 맛없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라고 생각하세요. 고구마는 왜 똑같은 과일인데 익혀서 달달해지는데 왜 맛있고 얘는 맛없어. 편견이니까 편견? 파인애플을 익혀 먹어! 으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맛이 카라멜화 되면서 약간 단맛이 옅어지고 그 식감과 산미가 남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테이크도 가니쉬로 파인애플 구워서 나와요. 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육류 기름진 거나 육류랑 조합이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 스테이크 먹으면 구운 파인애플 나오잖아. 그거 맛있거든요. 혹은 이제 함박 스테이크 같은 단 음식들 있죠. 달달한 음식들, 기름지고 달달한 거에다가 파인애플로 나와요. 같이. 원래 같이 나와요. 메인이에요. 왜냐면 같이 먹으면 좋거든. 소화도 잘 돼. 맞아요. 고기 넣고 파인애플 먹으면 소화 잘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애슐리 같은 거 가면은 고기 막 먹다가 배부르면 이제 더 먹어야 되잖아. 배부르면. 그럼 파인애플 막 멍멍멍 먹어. 그리고 한 10분 있으면 또 배 소화 잘 돼. 내가 봤을 때 소고기 스테이크랑은 잘 안 어울리고 그냥 생 스테이크 말고 함박 스테이크 같은 조금 소스가 달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파인애플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피자는 근데 싫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생각은 나긴 하는데 단순히 맛적으로 싫어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과일을 어떻게 구워 먹으라는 인식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원래 과일은 구워 먹는 게 더 원래는 구워 먹는 것도 메인이에요. 바나나 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인애플 볶음밥도 맛있어요. 근데 파인애플 볶음밥은 그 너무 많이 넣으면 맛없어.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 안 돼. 파인애플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고 잘 볶아가지고 향을 이게 볶거나 구울 수 있는 애들 특징은 수분이 적어야 돼요. 수분이 적어야 돼. 수분이 많으면 그게 뜨겁고 물컹물컹해지니까 맛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귤은 저는 그래서 수분이 많아서 좀 별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약간 유자청처럼 먹는 거잖아요. 이제 디저트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수분이 많은 애들은 구웠을 때 제대로 효과가 안 나고 쪄버리잖아. 쪄지잖아. 구워지질 않잖아. 구우려면 수분이 좀 비교적 적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외국에서는 바나나 같은 거 구워 먹죠? 바나나? 사과도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직화에 굽는 게 아니라 구운 가니쉬로 들어가거나 재료가 불고기에다가 사과 갈아 넣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사과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냐고 생각하면 그 단맛이 같이 구워지면서 단맛이 좀 연해지고 그거의 어떤 향미나 이런 게 첨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과일 구워 먹는 거 싫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뭐 소스류는 다 과일 갈아 넣어요. 배, 사과 다 갈아 넣어요. 그리고 뭐 사과도 구워서 토핑을 올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요리들을 보시면은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이게 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맛을 싫어하는 거는 취향 문제니까. 그래 돈가스 소스도 파인애플 들어가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싫어하냐면은 안 먹어보고 그 인식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싫은 거야. 먹어보고 이래서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죠. 싫다는 사람들 잘 없어. 그 해외 요리들 중에서 이렇게 처튼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썰어가지고 불에 볶아요. 보시면은 이쪽 뒤에 보시면은 돼지의 육즙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양파 플러스 사과를 넣어가지고 익힙니다. 이게 요리에서 되게 산미가 엄청 중요해요. 생각보다 신맛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맛이 없는 요리는 그 신맛이 있는 요리보다 좀 더 금방 물려요. 그래서 특히 육류 요리에는 이렇게 신맛을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나 깍두기 같은 거 먹는 거잖아. 피클 같은 거. 피클 없이 햄버거 못 먹잖아요. 솔직히 못 먹거든요. 진짜 느끼해. 피클 있으면 무한으로 먹잖아요. 그 무나 콜라 같은 게 있어야 치킨 먹는 것처럼. 그래서 산미를 내주는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대표적인 게 케찹이죠. 케찹도 토마토예요. 케찹 토마토예요. 케찹 뭐예요? 토마토를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설탕에 절이는 게 케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카레 레시피에 토마토 들어갑니다. 카레에 토마토 진짜 많이 들어가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카레는 생토마토 거의 한 개 다 들어가요. 1인분 해도. 얘는 안 넣는데 색깔도 그 갈색 나고 사과, 카레도 사과 넣어요. 일식 카레 보시면은 사과가 들어가는 레시피도 많아요. 이제 사과를 이렇게 뭉탱뭉탱 썰어 놓는 게 아니고 갈아서 그 간 향도 내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그거를 맛을 이렇게 1대1로 섞어봐서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맛깔이 했죠? 그 맛의 요소들을 맞춰주기 위한 재료로서는 그게 막상 섞여 들어가면 그 맛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원래 맛보다는 걔 갖고 있는 추가적인 재료적 속성, 단맛이라던가 신맛이라던가 그것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치찌개에 식초 넣으면 맛있습니다. 신김치 없으면은 김치에다 식초 넣으면 맛있어요.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에도 나와요. 산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 파인애플 피자에서 파인애플이 한 역할은 되게 명확해요. 산미와 단맛을 주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과일을 익힌다는 거에 그냥 갑자기 미쳐버린 사람도 있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파인애플은 이렇게 생으로 썰어서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다. 난 그래서 파인애플 피자가 이렇게 논쟁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이제 근본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정통 요리사분들은 정통 요리사는 근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부터 들어가는 재료가 아니고 좀 되게 근래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든 램지 같은 분들이 싫어하는 건 난 이해는 가. 근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하와이안 피자는 맛있어요. 얘가 보통 싫어하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요리의 근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파인애플 피자는 내가 봤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맛없는 걸 먹었거나, 맛없는 피자는 뭘 먹어도 맛없어요. 알죠? 맛없는 파인애플 피자를 먹었거나. 그 하와이에서 먹는 파인애플 피자 진짜 맛있다 그러는데.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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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요. 밥 먹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 맛에 갖고 있는 맛에 대한 인식, 저렇게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편견, 맛에 대한 인식과 추억 혹은 기억,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향토성,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 달라.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 같은 데 가면 음식이 다 짜다고 느끼거든요.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알아요. 음식 다 짜요. 엄청 짜고, 무슨 뭐 이렇게 짠 걸 먹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짜거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은 음식이 다 달다고 느낀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요리가 그 조선 말기부터 설탕을 되게 많이 쓰는 쪽으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들이, 특히 근래에 개발된 음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다 설탕 안 들어간 요리가 없어요. 먹으면 기본적으로 단맛이 많고, 고추장도 되게 설탕이잖아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 되게 억울한 거지. 실제 요리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 백종원 선생님 넣는 것보다. 일제는 아니고, 그쵸,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긴 하지. 일제도 조선 말 때부터 이쯤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 요리. 솔직히 근데 요리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설탕 넣은 것도 아니야. 왜냐? 여러분이 평소에 사먹는 배달 음식, 혹은 뭐 콜라, 뭐 햄버거 소스, 이런 거에 들어간 설탕을 눈으로 보잖아요? 못 먹어요. 빵 베이킹 해본 사람들 알아. 와, 베이킹 해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빵 하나 말해봐요. 뭐 좀 이렇게 좀 하기 쉬운 거? 그치, 카스테라 이런 거. 계란에다가 지금 봐봐요. 지금 설탕 80g씩 3번 넣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설탕 이만큼 들어가요. 지금 요만큼 넣는데 머랭이도 들어갈걸요 아마. 그리고 설탕이 계속 들어가요. 요리해보면은 설탕이 1kg짜리 사도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고, 머랭 만들려면 머랭에다 설탕 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설탕이 단순히 단맛을 내는 용도가 아니에요. 서양 요리에서 제가 어제 베이킹 화학이라 그랬잖아요. 설탕이 단순히 그 단맛을 내는 용도가 아니고, 정확히는 이 설탕이 갖고 있는 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탕이 가진 물성이 이제 뭔가를 굳게 만들어주고, 얘들 액상인 거를 끈적하게 만들어주고, 소금 넣을 순 없으니까 액상을 끈적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대표적인 게 머랭이죠. 그리고 녹으면서 카라멜화 이런 효과들도 있고, 뭔가 그래서 이게 조직을 안정화해 준다거나, 어떤 다른 재료들이 잘 섞이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요리할 때 꼭 고기 볶음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설탕을 꼭 넣는 게, 설탕이 들어가야 다른 거에 잘 엮여요. 그쵸? 그리고 이게 단맛과 신맛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맛이 강할 때 단맛을 더해주면은 이 신맛이 덜 시게 느껴져요. 정확히는 신맛 자체는 느껴지는데 그게 덜 불쾌하게 느껴져요. 단맛이 추가되면. 그래서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가 너무 텁텁하거나 시다, 그게 뭐냐면 너무 신 거거든요. 그때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반 스푼 정도, 아니 티스푼 정도 넣어주면은 괜찮아요. 그쵸? 레몬 그냥 먹으면 진짜 불쾌하게 시거든요. 설탕 한 숟가락 이렇게 설탕을 좀 넣어주면은 그 신맛이 되게 상큼하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맛이 뭐의 맛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상한 맛이에요. 상한 음식에서 나는 게 신맛이에요. 이게 원리적으로. 근데 또 신거와 단거의 맛은 상한 음식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는 맛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신거는 얘들 우유가 셔. 상한 거죠. 밥이 셔. 상한 거죠. 근데 신거 플러스 단거 이퀄? 그거는 상한 게 아니야. 과일 맛이야. 왜냐면 그냥 상한 건 달지 않거든.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신 음식을 먹으면은 불쾌하게 느낍니다. 식초 그냥 못 먹잖아. 식초 그냥 못 먹잖아요. 레몬즙 그냥 먹으면 에테테테테 하잖아. 그쵸? 근데 단맛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단순히 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거가 단거 들어가면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신선하게 느끼는 거야. 과일 같은. 그쵸? 식초에다가 설탕 좀 섞어가지고 먹으면 실제 섞어가지고 내는 게 뭐예요? 그게 초밥에 들어가는 단촛물이에요. 단촛물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식초에다가 물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고 끓여요. 보시면 식초와 설탕을 넣죠. 소금 살짝 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 넣고. 밥에다 식초 넣고 비비면 맛없죠. 밥에 식초 넣으면 진짜 개맛없을 거예요. 근데 밥에 식초와 설탕을 잘 녹여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건 초밥 맛이에요. 그 초밥에 나는 맛이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불쾌하지 않다고요. 왜냐면 단맛이 나니까. 그래서 단맛을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매야.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 산미를 줄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탕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설탕이 하는 역할이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머랭 보면 기절합니다 진짜. 지금 여기다가 설탕을 계란 하나에다가 설탕 3개 넣는 거예요. 그럼 총 계란 3개 들어가면은 설탕 9숟가락 넣는 거예요. 그래야 머랭이 만들어져요. 또 넣죠 지금? 계속 넣어요 이거.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요리 그 베이킹류는 진짜 설탕 많이 들어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설탕이 단순히 단맛의 역할이 아니고 설탕의 역할이 많다. 그래서 특히 칼로리가 엄청 높고, 근데 칼로리가 높다는 거 뭐냐면은 그만큼 효율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맛에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거는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한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설탕을 액상화하면은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탄산이 뭐냐면은 산미를 줘요. 탄산이 입에 들어가면은 신맛이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탄산음료가 왜 더 일반 음료보다 맛있냐면은 씌어서 그래요. 탄산이 들어가서. 이게 뭐 탄산이 들어가서 이게 이 식감이 좋은 게 아니야. 신맛이 나서 그래요. 탄산수 씨죠? 탄산수 씨고 막 애틋해 하잖아. 처음 먹는 사람들은 단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탄산이 들어가면은 당을 더 넣을 수 있어. 그래서 김 빠진 콜라는 이 느낌이죠? 김 빠진 콜라 맛없잖아. 근데 탄산이 들어가서 신맛이 나기 때문에 이 당분이 맛있게 느껴진다. 김 빠진 콜라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단 거에 익숙하신 겁니다. 되게 보통 달아서 못 먹어요. 달다고 느껴. 너무 달아. 김 다 빠지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액상으로 된 과탕을 조심해야 된다. 설탕 적게 먹게 노력해야 돼요. 매운 거는 저도 이게 정확한 아직은 확정이 난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통각이라 뭐 그거에서 온 도파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킥 역할이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들어갔을 때 짜거나 단 거에 매운 게 들어갔을 때 얘를 좀 더 이제 수그러뜨려줘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줘. 변주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변주. 그래서 파채 같은 거, 파채 레시피 아세요? 파절이? 이게 뭐예요? 간장, 설탕, 식초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혹은 고추장.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요것만 있으면은 약간 불고기 소스거든요. 좀 슴슴하게 느껴져요. 좀 이게 금방 질린다. 근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조금 더 부가적인 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운맛이 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덜 맵게 느낀다. 그런 얘기였어. 나 배고팠네. 점심 안 먹었더니. 이게 배고프면 자꾸 먹가리를 하게 되네.